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정책에 있어서, 지역 관광 정책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양 관광 정책의 어떤 구조적 과제이자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온달문화축제에 어떻게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서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성과 체계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양 관광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입니다. 최근 지역 정책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혹시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 이쪽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 인구에 대한 우리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지역에 몇 명이나 사는가, 그게 결국 그 지역의 인구를 결정하는 요소였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데 목표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또 말씀했다시피,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감소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면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만 진짜 인구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는 일본에서 시작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좀 설명이 쉬워집니다.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만들려다가 그냥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2011년에 처음 관계인구의 현상이 일본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2011년에 엄청 큰 이슈가 일본에서 발생을 했죠.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2만 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를 발생할 만큼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 큰 이슈였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도쿄나 오사카, 교토 이런 데서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러 그 피해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원래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피해 복구가 끝나면 다시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일본 청년들은 그 피해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변에서 이 청년들이 계속 그 지역을 방문을 할까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계속하면서 같이 주민들과 일도 같이, 복구 활동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좀 올래?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오게 되고, 또 지역에 복숭아를 따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하면 또 오게 되고, 이렇게 뭔가 기존의 자기 생활 패턴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의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그 지역을 가니?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답변이, 난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2016년에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처음 저서에다가 다루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일본 행정부에서도 이 현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지역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걸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관계인구는 행정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행정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관계인구 개념도인데,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딱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관광객은 아닌데 정주인구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대상이 관계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관계인구는 그냥 지역에서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양기부제 같은 걸로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오도이촌처럼 그냥 주말에만 와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지역과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도 이제
외부 인구가 우리 단양에서 얼마나 오래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이 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고민을 시작으로 이제 관광 정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미 단양은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그동안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몇 배 많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미 이런 1차적인 목표는 단양구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단양에서 1시간이라도 좀 더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도대체 소비하고 지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화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올 수 있게, 그 다음 년도에도 또 올 수 있게 이렇게 목표들을 세우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지역의 관계 인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이 바로 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관광정책이야말로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를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양구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소백산이나 단양팔경, 고수동굴과 같은 전국적인 인지도의 관광자원,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온달산성이나 온달관광지, 적성비, 수양계 유적지, 이렇게 우리가 왜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나오는 이런 유명한 역사문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만천의 스카이워크나 잔도,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2025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약 273만 명이 왔고요. 한 해. 이것은 이제 총 시군 중에 세 번째 규모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수도 월 평균 약 8배, 8배에서 10배 사이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한 8위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들을 체류와 소비라는 것으로 엮어 나가야 될지, 관광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사실 단양군에서도 이미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2026년을 단양 방문의 해로 운영을 해서 4대 신사업이랑 23개 단위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지털 관광주민증 같은 경우도 3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단양갈래 같은 것들을 고도화하는 등의 관광기획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캠프나 스튜디오 다리안과 같이 사계절, 체험형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 개발과 함께 또 수양계 리조트나 단양역 복합관광지 등을 조성을 해서 민간 투자형 관광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를 살짝 그 다음 발표를 위해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관광 자원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의 이런 성과를 체류와 지역경제 효과로 연결할 단계입니다. 보시면 단양은 지금 주중 주말 방문객 비율을 살펴봤을 때 주말 방문이 81%로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주말 성수기에 집중된 수요를 앞으로는 평일 비수기로 분산을 해서 연중 관광객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평균 체류 일수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들이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들 평균이 3.5일인데 단양군에 머무는 사람들은 2.6일 정도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간에 머물고 가는 관광을 저녁이나 야간, 숙박, 그리고 다음날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소비입니다. 충북에서 약 14만 원 정도를 1인당 체류 인구들이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감소 지역 평균은 112만 7천 원인데 비해서 단양군에서 쓰는 돈은 한 1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단양군만 봐도 입장료나 시설 이용 같은 것들이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그 외에 뭔가 쓸만한 식음료나 상권 체험 소비가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공간적 연결성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표시해 놨었는데
단양읍이 거의 소비의 중심지다 보니까 모든 이제 관광객들이 단양읍으로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춘이나 매포, 가곡 등 여기 또 많은 이제 그 자연자원과 그 방문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나 체류를 다른 공간으로도 연결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살펴봤을 때 구조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구는 사실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에 맞추려면 다른 분야의 관광 개발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관광 분야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이제 3개년, 2002년부터 2014년 3개년 자료를 살펴봤을 때 8개 주요 시설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것이 다 군비이진 않고 이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물리적 개발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약간 도전적인 질문을 해놨는데 과연 이렇게 만드는 시설들이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보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시설이 웅장하고 멋있다고 해서 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돈과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서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사람들이 좀 가치 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관광시설은 모두 아시다시피 준공 이후부터가 장기 운영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규 조성을 한 이후에 인력 배치도 해야 하고요. 안정점검이나 환경정비, 노후 보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재투자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관광시설이 한 24개소가 되고 야간 경관조물 한 16개소가 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형 관광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양계 리조트나 단양형 복합관광지, 중형 레일 코스터 등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거점 투자가 지역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금융이나 건설시장 변화에 민감하고 또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 중심 관광을 하더라도 새롭게 신규 투자할 때 이런 조성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노후화, 수요 변동, 민간 운영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이 시설이 조성되고 이제 종료될 때까지 어떤 생애주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시설 하나를 짓는 것과 지역의 관광 사업자를 10개, 20개 키워내는 것은 완전 다른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관광 경쟁력 제고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소규모 관광 기업이나 소규모 컨텐츠 사업 기업들을 좀 같이 병행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관광 자원과 관광 경험 간의 간극입니다. 이 점을 아까 교수님께서도 꼭 찝어주셨었는데요. 단양군은 많은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경험하는 방식이 매우 평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 같은 경우는 그냥 본다 이렇게 되고 동굴이나 지질이나 산악 부분은 걷거나 보고 또 역사문화시설도 듣거나 보고 수변경관이나 야간경관도 그냥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요구는 단순히 이걸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배우고 교류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배우고 만들어서 주민들과 교류도 하고 스스로 느껴보고 이걸 또 중요한 것은 또 기록하고 타인에게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자원을 소비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관광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자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광 정책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관광객이 무엇을 경험하고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공유가 될까?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셔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서 개별 관광 거점의 중심의 분절적 이용 구조입니다. 사실 현재 이용 구조는 왼쪽 보시는 거와 유사합니다. 도담산봉을 보고 차량 이동을 해서 만천하의 잔도 가서 또 걷고 차량 이동을 해서 온대 관광지나 구인사로 가는 개별 관광지 자체의 경쟁력은 너무 훌륭한데 이 각각을 연결하는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거의 점단위 방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시대적 요구는 장소 중심보다는 어떤 여정 중심의 관광 상품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지역을 하루 방문하고 체류할 것인지 그런 걸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나 해설이 필요하고 그다음 체험, 저녁 식사, 구입 소비, 야간 활동, 숙박, 다음번 관광 여기서는 이제 특정 그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이런 여정 단위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 예약이나 투어 패스, 셔틀을 운영을 해주는 것이 이제 군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체류 시간과도 직접 연결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보고 이동을 하는 데는 한 20분이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가서 체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소비하고 야간 활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또 하루까지도 소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장소를 연결을 해서 그 시간 사이사이를 연결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경험과 소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인데요. 먼저 다양한 관광시설과 대표 관광지 확충을 통해서 그동안 관광객을 유치하던 방식을 이제는 관광 거점 간 연계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여행 경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류 경험이 어떤 여정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 역사 자원을 그냥 관람하고 조망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관광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배우면 흥미로워할지, 뭘 경험을 하는 게 파급력이 있을지, 공유를 한다고 하면 뭐가 사람들의 흥미를 좀 유발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채우는 것이 앞으로의 노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간 성수기 그리고 행사 중심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던 방식에서 넘어서서 이제 단양군도 겨울철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들 그리고 그 주간이나 야간에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으로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안정적인 관광 수요와 체류를 유도하게 되면 결국 이게 또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연결돼서 좀 안정적인 산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공투자와 그리고 공공주도의 관광 서비스와 행사 공급을 앞으로는 지역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나도 다 아는데 뭘 저렇게까지 거창하게 설명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왔었는데 우리가 그 잔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못하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잘하라고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도 그 다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또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략 1은요, 관광객을 체류 인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 중복이 되는데요. 앞서 보시면 2026년 1분기 단양구 생활인구 주요 특성을 보시면 이 점선이 인구 감소 지역 평균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타시도 거주자가 많고 카드 사용의 비중이 높고 이거는 현금 사용 대비 카드 사용의 비중이고요. 체류 인구 배수가 높고 이런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인당 평균 사용 카드액이나 재방문율이나 평균 체류 일수, 평균 숙박 일수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인구 감소 지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많이 오지만 실제 이게 체류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이런 데이터에서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의 하루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해주세요 하면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에 이 지역에서 할 게 있고 밤에 보고 싶은 게 있고 다음날 아침에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숙박을 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단양의 역사관광 자원을 보고 체험 액티비티를 했다면 지역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야간 체험을 하고 호텔과 민박을 하고 그다음에 웰리스 트레킹 체험을 하게 되는 어떤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숙박 인센티브 같은 경우, 특히 평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 할인이 아니라 지역 소비로 환류될 수 있도록 황금평 인센티브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단양군에서도 많이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걸 환급을 함으로써 다시 지역의 소비로 이어지고 이걸 쓰기 위해서 또 내가 체류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수기 대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가 축제를 여는 것은 너무 일시적인 단편적인 대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체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 기업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양군 특성에 맞는 에듀투어나 웰리스, 워케이션, 겨울 체류 등의 어떤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군의 단계별 정책과 추가할 만한 정책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방문 인구나 체류 인구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고 숙박이나 반복 체류에서는 약간 좀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 높은 소비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퀄리티를 상향하는 것과 교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 방문 이력 관리를 통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왜 다시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활동 인구 같은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에 자주 방문하고 교류하는 인구 같은 경우는 관광 창업과 로컬 기업을 같이 육성을 함으로써 이 지역들에 이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농기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워케이션,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형 체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더 단양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실제 단양에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양군은 이미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한 4개 정도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선셋 나이트 관광 루트입니다. 이게 별건 아니고 일몰도 구경을 하고 단양군의 야간 조명, 잘 되는 멋진 야간 조명들을 워킹 코스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코스형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단양강 일몰을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잔도에 갔다가 구경시장으로 걸어오면서 먹거리 장터에서 이렇게 우리가 야시장도 즐기고 그 다음에 다시 카페나 야간 경관을 위한 워킹 코스를 통해서 숙박으로 돌아오는 이런 관광 루트를 개발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지금 단양군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경시장, 야시장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좀 여러 음식을 소비하고 또 이것들을 좀 즐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상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청주 육거리 야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시즌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9월에 했을 때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동선이나 위치도 개선하고 입점업체 수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 보완한 걸 반영해서 시즌과 이렇게 다음 달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개선된 좀 활성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어떤 그 구경시장이나 야시장이 어떤 전통적인 모습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것도 강점이지만 또 여기 트렌드에 맞게 어떤 특정 시기에만큼은 좀 이런 선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트렌디한 그런 야시장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대별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접근하면 또 약간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낮에 지질 탐험이나 역사문화 관광지를 방문을 하고 밤에는 로컬 푸드 클래스나 별자리 관찰, 야간 트레킹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동 청소년이 사실 관광객으로서 매우 좋은 점은 뭐냐면 가족이 혼자 오지 않고 꼭 가족이 같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숙박 유도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충주에서 운영 중인 별의 연인 견우직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고구려의 어떤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을 전시관을 통해서 개장을 하면서 함께 그 별자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것인데요. 이미 단양군에서도 단양중학교에서 가을철 별자리 관측 행사나 다리안 상해에서 야간 플리마켓 등 이런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양군에 있는 자원들, 그러나 점적으로 운영되었던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제공을 하면 좀 더 이제 체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낮에는 단양의 액티브 데이라고 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수상레저, 모노레일, 자전거 등을 통해서 단양을 많이 체험을 하고요. 저녁에는 남한강변에 피크닉 존을 만들거나 어떤 그 로컬 푸드박스라고 해서 지역의 어떤 로컬 상점들 그리고 청년들이 만든 어떤 로컬 식재료 가공품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버스킹도 열고 선셋 포토위크라고 해서 일몰 지역에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지점도 만들고 해서 저녁에 이렇게 보내고요. 밤에는 또 나이트 마켓이라고 해서 야시장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수변 야간 경관이랑 어떤 미디어 아트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간 셔틀로 연결해서 다음 날에는 강변을 러닝할 수 있는 어떤 코스로 짜는 방법. 그래서 보시면 단양 이런 액티브 데이랑 러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런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보다는 패스형 상품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밤에 또 할 게 있고 다음날 할 게 있고 이게 패스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념품 판매장이 아니라요. 요새는 취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양의 어떤 특성에 맞는 취향 시장으로 접근을 해서 단양 청년들이 만든 브랜드라던가 어떤 독립서점, 로컬 식재료 가공품이나 단양 한정 굿즈 등 같은 것들을 이제 플리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워케이션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특화형 워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백산 웰리스 워케이션이나 공공기관 워케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광이나 지질, 환경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질 분야, 환경 분야의 어떤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워케이션 캠프 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어떤 워케이션 등으로 특화를 해서 단양의 어떤 이런 빠르게 대응하는 관광 정보들 그리고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좀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워케이션을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우 잘하고 있는 곳들이 강진 푸소입니다. 강진 푸소는 뭐냐면 강진 농가에서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는 형태인데요. 시골 밥상이랑 숙박을 하고 또 진짜로 지역 농촌에 투입이 돼서 일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역 문화나 예절 등도 배우게 되고 농산물도 수확을 하고 이런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인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부서, 학생 부서, 공무원 부서, 일주일 살기 부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좀 경험을 하고 이걸 또 기록을 하고 내가 하루를 이렇게 좀 보냈어. 그걸 공유하는 그럴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워케이션 제도를 만들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한테 이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누리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리집에서 보시면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10개 시도 54개 프로그램을 엄청 자세하게 그리고 예쁜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충북도 없고 단양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런 것들을 꼭 건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넣으셔라. 왜냐면 모든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이 누리집을 통해서 워케이션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단연군에 올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홍보가 중요하다. 이 강진푸소가 별건 아니지만 일정한 그런 퀄리티를 계속 제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홍보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앞으로 좀 늘려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양군은 자원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이미 많이 오고 있고 한데 산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양관광 산업의 창업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는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시설보다 사업자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실제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사업자가 없다면 그냥 시설은 비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 주변에 어떤 상권도 형성하고 이 시설과 관련된 굿즈도 만들고 어떤 브랜드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형성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면 결국 이것들이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앞으로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 단연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어떤 편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설도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직접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거나 규제 인허가를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축제나 관광지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테스트베드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좀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접 공급자가 아니라 시장이나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낸 민간들은 뭐냐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자기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지 이런 축제나 관광지를 통해서 테스트베드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숙박, 뮤직 콘텐츠 등의 상품을 실증을 해보고 이것들을 또 군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면 그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상품 기획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객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또 이제 금융이나 투자로 연결이 되게 되면 사업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 민간 활성화, 민간 양성의 어떤 과정들을 이제 군에서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공공기반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행이나 교통이나 주차, 보행, 공공공간 등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들, 예약이나 데이터 등의 관광 서비스를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변이나 야간 관광 거점 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좀 임시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유휴공간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좀 제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을 개별적으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상품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기반 투자의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거점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대형 민간 투자는 사실 단순한 시설 개발이라고 보긴 어렵고 숙박이랑 지역의 고용이나 상권 소비를 유발하는 거점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 이익이 지역 활류와 상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반영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컬 사업자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업자도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을 하고 관광지 테스트베드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 단양군에서 먼저 공동 구매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패스나 플랫폼에 입점을 시킬 수 있고 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성장 스케일업 사업들을 통해서 이 사업자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과 고용을 창출하는 관광기업을 다수 육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준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지역축제 콘텐츠화 및 지역경제 플랫폼화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 단양군의 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 화합이나 좀 계절적 행사에 가까운데요. 이거를 이제 관광 목적에 맞춰서 좀 콘텐츠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목적형 콘텐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단양군에서만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고 초청 공연이나 일회성 이벤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지역의 어떤 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육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달 문화축제와 같이 지역의 어떤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그게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임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는 미식가 상권과 연계돼서 좀 연중 상권으로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특산물들을 소비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매년 단양군에다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가지고 받는 그 3만 원을 어떤 특산품을 구매할까 하면 사실 별로 살 게 없어요. 뭐 매년 동일 거의 조금씩 변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 좀 여쭤봤을 때 이렇게 먹거리는 사실 우리가 마트 가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더라 맷돌 같은 거 조그만한 이런 맷돌 같은 거를 관광 상품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엄청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발괄적으로 그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단순히 우리 지역은 뭐 농어촌이니까 먹거리 농촌사풀 이거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관광 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외부대 행사가 아니라 지역 창작자나 사업자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초기엔 좀 미약할 수 있겠지만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단양 관광 정책에 계속 투입시키는 그런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단양군에서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게 또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백산 철축제인데요. 너무 예쁜 사진이라서 담아봤는데 소백산 철축제에서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콘서트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사투리 경연대, 버스킹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 3일이었나? 2일인가 3일 만에 이제 축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좀 감히 좀 한번 제안을 해보자면 축제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좀 확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왜냐면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도쿄에 네즈신사라는 철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2, 3일 행사가 아니라 그냥 개화기간 전체를 관광 시즌으로 운영합니다. 사실은 뭐 매일매일 별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랑 연계하고 그냥 역사 자원들이랑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축제를 그 도시 전체의 어떤 분위기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고 후쿠야마에서도 장미를 활용을 해서 전략을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장미 자체를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미랑 어울리는 뭐 굿즈나 화과자, 뭐 신품 정도 판매를 해서 마을 전체를 그냥 로즈 가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장미 도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관을 해서 우리가 축제 기간을 좀 한 달 정도로 확대를 하고 그 틈새에 중간중간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만 할 때 뭐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다만 뭐 그 참여가 필요하겠죠. 지역 상권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좀
해서 컬러 아이덴티티를 좀 통일을 해서 와, 이 지역 전체가 뭔가 철축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즌 메뉴도 도시 전체에 각 사실 지역 사업자가 중요한 것들이 이런 느낌을 주려면 그냥 우리가 방문하는 어디든 이런 것들이 좀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하고 또 가능하면 뭐 트래킹이나 이런 데 아웃도어 브랜드 전국구에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도 협업을 해서 이렇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중요한 우리 온달문화축제 그 전략적 고도화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온달문화축제는 사실은 상당한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요. 온달문화축제가 고유의 서사를 갖고 있고 그게 또 실제 장소라는 강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때문입니다. 온달과 평강이란 설화 그리고 고구려라는 주제가 사실 전국으로 봐도 매우 희소한 주제라서 감히 이제 복제가 어려운 그런 고유성을 갖고 있고 또 온달산성이나 온달동굴 등이 실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닿는 그런 어떤 현실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장소성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역사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족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이나 체험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장점이고 또 이게 야간이나 숙박으로 이어질 경우 영춘권 관광까지 좀 연계할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으로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러한 그 문화관광축제 온달관광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실제 성과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24년에 종합만족도가 5.88이었는데 2025년에는 6.24로 0.3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온달 평강 승전 확률이나 출정식, 승전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달문화축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콘텐츠들의 경쟁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공예나 만들기 등 가족 체험 때문에 재방문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가족 체험형 콘텐츠가 성과가 있었던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단연히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고구려 정체성과 주민 참여가 강화됐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개선 과제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야간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역사북이나 저작거리 등 숙박과 상권을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2030 참여는 조금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형 미션이나 SNS 공유형 콘텐츠를 보강해야 된다는 점이 향후 개선 과제고 또 온달 관광지나 단양읍에 분산된 행사 공간을 좀 연결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동약자의 편의나 우천 대응과 같이 관람 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 결국 보면 사실 신규 프로그램을 더 늘려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표 콘텐츠나 야간 체류 관광 환경을 질적 고도화를 해라 사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양군에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관광축제 도약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왜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요. 최근에 지금 현재는 2026년부터 2027년 2개년의 문화관광축제가 지정돼서 운영 중인데요. 2026년부터 약간의 그 정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ESG 환경 대응력과 사회적 가치 반영. 결국은 이동 편의를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이동 편의 제공과 사실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축제와 관광 상품 간 연계 강화 고도화, 지역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이 문화관광축제랑 연결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체류나 소비 중심의 지역 문화 기반 관광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화관광축제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이미 작년 평가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증빙 가능한 성과로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실 저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게 소비자 평가나 지역 주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단이 현장 평가랑 총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콘텐츠가 차별화돼야 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지역화가 활성화가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태세나 정비 역량이 필요하고 전문 첨단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전국에 27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이 우리가 2026년 2개년을 모니터링 기간으로 갔기 때문에 예비축제가 되고 나서 문화관광축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2028년부터 2029년, 다행히도 그 2028년이 온달문화축제 30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2028년 2년 뒤에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염두하고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음서 풍화축제 하나만 지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안에 이제 온달문화축제를 넣을 수 있도록 성과를 꾸준히 축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제는 이제 프로그램도 충분하고, 그리고 경험도 쌓고 소비자 만족도도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표 경험들과 지역 소비를 묶을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비자 만족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온달 평강 고구려라는 브랜드가 명확히 기억날 수 있도록, 결국 이게 또 서면 온라인 평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그니처 컨텐츠를 직접 육성한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먹거리나 숙박을 연결한다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의 일정을 짜봤는데요. 프로그램 축제가 아니라 서사형 축제로 좀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선택을 해서 축제 세계관에 진입을 하고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민증도 주고 미션북도 발급을 하고요. 온달 성장에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출정을 통해서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금 이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제 대표 장면에서는 무예나 미디어 아트, 드론핀 연출 이런 것들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이걸 좀 유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질 높은 뭔가 것들을 제공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전의 밤에서 같이 이게 승전을 올린 다음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연애도 하고 저작거리를 한 뒤에 여기 사이에 그 군에서 야간 버스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다음날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서 트레킹도 하면서 어제 우리가 온달산성에서 승리를 이뤘지, 이런 것들을 다시 기념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걸 하나의 시간으로 나열을 해본 것이고요. 체류형 상품을 작동시키는 3대 운영 장치로서 방문 패스가 일단 중요하고요. 야간 교통, 그리고 지역 사업자가 컨소시엄 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염두하셔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합 및 정책 제언입니다. 사실 그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같이 할 사업이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단양 관광 DMO 공동사업 실행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실제 플랫폼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단양군에서 정책 방향이나 인허가 규제 개선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에서는 상품을 운영 유통, 데이터 관리하고 현장 사업 실행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 상권이나 레저 사업, 교통, 문화 콘텐츠 부문, 금융투자기관들이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실행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 성과를 그동안 우리가 축제 방문객 수, 시설 이용객 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참여자 수 이런 것들로 했는데, 이건 이제 정책 집행과 관광객 유입 규모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체류나 소비나 지역 경제 효과로 연결되었는지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류 성과로서 평균 체류 시간, 숙박이 얼마나 전환됐는지, 그리고 관광 소비액이 얼마나 됐는지, 업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방문을 재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해서 관광이 이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지 그런 변화들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자원의 연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해서 현장에서 검증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면 콘텐츠들을 실제 상설을 해서 상품화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양형 체류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육성과 함께 산업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관광시설에서 관광 경험으로 이미 좋은 시설과 장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경쟁력은 관광객들이 그 시설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문 인구에서 체류 인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단양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좀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뭔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이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지역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공공이 모든 것을 유도를 할 수는 없고요. 지역 음식점이 매출을 올리고 숙박업체가 손님을 받고 청년 사업자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어떤 이런 선순환 구조로서 관광산업이 육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서 온달문화축제가 그 전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질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교통대학교 송보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윤선 박사님 준비하신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면 한 30분 이내로 하는데 자료를 그동안 해왔던 틀 안에서 해내가는데 많은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탄했고, 또한 단양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저는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교통대학교 오기 전에 충북연구원에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춘정부터 산하 기간이다 보니까 관광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단양을 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양군이 우리 충청북도 시군 중에서 정책 목표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이죠. 관과. 그리고 제가 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보니까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단양군은 수십 년 동안 증명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공사 설립하면 관광 잘 돼? 질문을 관광공사 설립 단계에서 많은 시군에서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분들 질문하십니다. 관광공사가 있으면 관광이 잘 된다고 답은 못 드리지만 관광공사가 없는 것 중에서 관광이 잘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양군은 관광공사 설립 이전부터 정책 우선순위를 관광에 두고 매진해왔고, 그런 관의 노력과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브랜치 중에 하나인 대규모 숙박시설인 소노벨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민간과 관의 균형적인 개입하에서 관광도시로서 성장해 한다고 봅니다. 관광도시로서 이제 체류 시간을 늘려나가는 데 앞서서 관광도시가 무엇일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단양군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군의 정책 목표가 관광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하고, 시장, 예를 들면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사업자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단양군에서 사업하신, 예를 들면 카페나 식당 하시는 분 중에서 관광객을 수요 시장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영업을 행위를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제 고향인 충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오픈하시기보다는 그 특정 중앙탑이나 특정 관광지에서만 그러고, 단양군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영업행위나 사업의 구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의 정책 영역이나 시장의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질 때 관광도시가
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단양군은 2년마다 평가하고 있는 지역환경 발전 지수 평가에서도 매년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넘볼 수 없는, 제가 옥천이나 영동 지역에 가서 토론이나 어떤 정책 자문을 할 때 늘 듣는 말씀이, 단양군 같은 관광 선진지에 그만 가고 영동군에 와서 자문하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기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많은 내륙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관광 도시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많은 연구 과제를 주고 저에게 많은 배움을, 가르침을 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단양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 외가 친가 모두 다 대전, 수산면 대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장에 갔던, 단양군 장, 단양장에 갔던 그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이제 9월 12일에 별초로 단양으로 오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단양을 가까이서 봐왔고, 그런 경험들이 단양군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정책을 얘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단양군이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많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로컬리한 관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컬리한 관광이 무엇이냐? 단양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골목형 경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젊은 창업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의 익선동이나 서울의 성수동처럼 어떤 산업의 유휴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단양군은 컴팩트 시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몰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 이쪽에 이주하시면서 컴팩트한 도시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광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도시가 비거나 공동화될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했죠. 하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깝게는 충주 관악골도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모이면서 많은 스토리들과 콘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아가서 뒤에서 말씀드린 관광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에 도달하는 1단계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소규모로 이동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걸 찾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단양에 오면 모든 간판이 다 단양 마늘 정식 이런 걸로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저는 단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수요가 단양을 차점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시설을 공급한 것처럼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이나 단양에 좀 재미있는 관광 사업을 도모해 볼 만한, 재미있는 일을 꾸밀 만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로컬리한 관광으로서도 단양군이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관광 창업 지원입니다. 이건 윤 박사님도 강조하셨죠.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지금 민선 9기의 첫 번째 공약이 창업 특별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창업도시 추진단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단양군이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로컬 창업가, 관광 창업가들을 우리가 단양군에서 위치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거는 충청북도가 창업 특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이 기술 창업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의 주요 산업이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하이닉스와 이런 그거와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단양군과는 별개의 얘기죠. 저는 북부권 사이계시군, 특히 충주, 제천, 단양이 로컬 창업에 대한 요구를 충청북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 신용환 지사님도 이미 이 지역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 영역을 기술창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대 위주의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파급력도 크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이 충청북도의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 단양군과 북부권 도시들이 나아갈 방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컬 창업에도 충청북도의 정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단양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렸던 내용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과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단양에 다 유치하자라는 건 욕심이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방문율이 높아질수록 일본을 예를 들면 처음에 거의 대부분 오사카 가십니다. 도쿄를 가시거나 그다음 후쿠오카 가시고 홋카이도 가시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를 찾아가시고 왜냐하면 재방문을 하는 이전과 다른 경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단양군에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기반, 수용태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아까 윤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 단양 관광공사 분들이 되시겠죠. 관광공사 분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시장은 어느 정도 저는 성장했고 안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과감하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관광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단양군을 대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한 20년 또는 또 나아가서 한 30년 전쯤에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시는 도시였었어요. 주로 경관을 감상하시고. 근데 그것이 변화가 오기에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과 동시에 그 대명 리조트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체류 시간도 증대됐고 그분들을 그렇게 증대되는 관광객들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 하면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조성이 됐죠. 더군다나 운이라고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운도 좋아서 패러글라이딩 수요도 많이 흡수했어요. 그게 또한 KTX 이음의 개통과 맞물려서 청량리가 대표적으로 대학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직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차가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KTX가 뚫리면은 대학생들의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일치기로 다녀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액티비티는 사진이 잘 나오는 액티비티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즐긴 레포츠를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우리 그동안 관에서 하지 못한 파급 효과를 창출해내버리죠. 그것들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예전에 중장년층 집중됐던 관광객 수요가 청년층으로 확대됐고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해지려면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홍보를 하는데요. 단양 8경.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년 동안 단양군은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 됐었죠.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이나 이쪽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홍보는 약간 소구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세계 지질공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네임이 충분하고 파급력과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와 관련된 관심 있는 관광객층들을 단양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구석기를 최근에 많이 논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것들을 콘텐츠를 현장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활용할 때 구석기 관련된 체험과 유적들이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은 그거에 대한 체험 요소를 되게 강하게 호응도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단양군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석기도 우리가 가진 중요한 수양기족도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고 그것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더 많은 다양한 수요층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도인 교수님 감사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건 네 가지로 제안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컬리한 관광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스스로 지역의 역사, 인문, 지식을 찾아내고 개개인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글로 적어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창업 위주의 어떤 치중된 관광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소비 영역 쪽으로 좀 창업을 하고 체류형과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쪽으로 창업을 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좀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단양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이 열광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 중에 단양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열광할 수 있는 사람, 또 재방문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좀 찾아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안을 주신 건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반으로 한 단양의 어떤 장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구속기 관련해서 최근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유진호 우리 대외협력관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관광사 유진호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약간 느꼈던 게 이질감이 좀 느껴졌는데요. 다 단양 분이신데 저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왔다 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충남 청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모르실걸요. 저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다 천안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애먹었는데 청양에서 자랐고 청양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청양에 많은 분들이 또 청송 영양고추라고 해가지고 공격당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에 있다가 2015년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이제 원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하고 단양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자주 오고 해서 단양에 대한 열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를 단양관광공사 비상이사로 임명해 주셔가지고 단양하고 연을 더 각별하게 맺기 시작했고 제2의 고향으로서 단양을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30년 넘게 관광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단양 관광을 위해서 유무로 양으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다 보면은 늦게 하면은요 되게 손해보는 게 앞에서 다 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두 번째라서 다행이긴 한데요. 아까 윤서영 박사님 사실은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자료를 미리 봤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관광공사 관광 쪽인 측면은 문체부 산하인데요. 그 안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라든가 자료 이런 걸 참고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스도 얻게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보다 이 자료가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수께끼가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연구원 계신데요. 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의 관광공사 바로 도로 건너에 있어요. 한 20m밖에 안 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올까 하고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단양의 딸이어서 애착과 경험이 많으니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주시면은 이제 여행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하고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데 10년 전의 관광하고 지금의 관광을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 가보면은 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눈으로 보고 랜드마크 보고 빨리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요. 7시에. 그 다음에 쇼핑센터에서 쇼핑하고 오고 후딱 하다 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많이 바뀐 현상인데요. 요즘에는 손과
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여행한다고 제가 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많이 뛰어서 발로 갔다 그러면 요즘은 손으로 직접 해보고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눈과 귀로 하는 관광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체험을 해서 굉장히 만족하거나 이러면은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SNS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홍보할 필요 없이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을 홍보해주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이런 앞으로 홍보라든가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헛된 홍보라든가 헛된 마케팅이 돼요. 이런 추세를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대규모 단체 여행이 아니라 소규모 여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여행도 좀 많아서 혼밥 여행 많잖아요. 2인분 아니면 제공 안 해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그러면서 웰니스라든가 휴양, 치유 관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산세가 수려하고 또 굉장히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자연자원, 그 다음에 지형 자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보면은 그동안 관광사하고 이제 단양군에서 굉장히 정말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게요. 관광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관광 중에 제일 많이 찾고 실제로 접속하는 채널인데 거기에서 전국 2위를 했고 내륙 1위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에 수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양이 내륙에서 1위. 그러니까 해안은 되게 많아요. 해안은 제주도도 있고 여수도 있고 부산도 있고 강릉도 있고 보령도 있고 한데요. 내륙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당 삼봉의 방문객 수가 아까 나왔었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 240만인데 이게 엄청난 자료인데요. 저희 앞에 있는 관광지를 좀 궁금하잖아요. 어디인지 보다 보면은 에버랜드, 남이섬 한 300만 넘게 가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여수 순천, 전북 한옥마을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당 삼봉이 이런 데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주 뿌듯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단양군이 갖고 있는 문제가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오고 있어요. 요즘은 AI 시대, DX, IT 시대라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취향이라든가 성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양에 오는 관광객들이 58%가 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KTX가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가 좋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도시 인구가 많고 당연히 많은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교통이 좋아지면요 체류를 안 해요. 멀리 가야 체류를 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뇌리에 단양은 거기까지 가서 숙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 데 생각하면 거기는 당연히 하루 가기는 아까워. 1박 2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단양까지 가서 1박 할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단양은 소로벨이 있다고는 하지만 숙박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들 인식에는 단양은 스쳐가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깨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타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마케팅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 체류일수 아까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분석해 보니까요. 아까 2.6일이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러니까 1박 조금 넘는 그런 건데 저희 경쟁
지자체로 생각하는 강릉, 여수, 경주 같은 경우는요, 여기보다 1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박. 그러니까 거기는 타 지역은 2박 이상 하는데 여기는 1박 하는, 단양은 1박 정도 하는 그런 정도라서 다른 오히려 강릉이라든가 여수라든가 경주는 검색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객단가, 계절 편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양한 데 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숙박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 소비량이 늘고 또 인지도가 달라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단양은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편차가 없는데 단양은 겨울철에는 안 찾는 관광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한다거나 겨울철에 단양을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발굴 또는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진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양 체리형 관광 활성화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저께 시루섬 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루섬에서 예술제를 해서 그때도 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국에 출렁다리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250개가 넘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출렁다리 만들면 하루, 한 해, 이틀, 두 해 이 정도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차별성이 없어요. 안 가게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단양의 그 기적의 다리, 출렁다리를 이름 붙여준 건 너무 잘했다. 전국에 256개 되는 출렁다리 중에 이름 붙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어디 출렁다리, 어디 출렁다리, 어디 출렁다리지? 여기는 기적의 다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기적의 다리는 뭐냐면 이 출렁다리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이미지, 그 내용을 서사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잘하셨고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타 지역의 출렁다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셨다.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야간 경방으로 아까 20몇 억 쓰셨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50몇 억인가요? 전혀 생각 안 하는 게 요즘은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야간 활동거리를 만들어줘야 숙박을 하게 돼요. 일례로 아마 여러분들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 호텔에서 숙박하시는 경험이 많을 텐데요. 예전에는 10시에 그 식사 마감이었는데 요즘 11시로 늘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그 다음에 실제로 관광객들이 9시 반, 10시에 제일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늦게까지 활동하고 아침 늦게 먹는 게 문화가 됐다. 낮 동안에 낮이 뜨겁기 때문에 활동을 잘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 관광객 유치하려면요. 이런 밤 활동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가 많이 유치하는 국가가 중국하고 대만, 홍콩, 그 다음에 동남아 제국들이거든요. 그런 나라 관광객들은 뜨거운 데에 익숙해져가지고 낮에 활동을 안 하고 대부분 다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야시장이라든가 야간 활동거리가 없으면은 외국인 유치하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꼭 야간 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양강 잔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야간에 되게 필요한 것 중에 과거 우리 창덕궁 달빛기행이라든가 경복궁 달빛기행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달하고 별하고 맞춰서 이런 한 컨셉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잔도길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낮에는 제가 가보니까 그다지 흥이 좀 덜한데 밤에 물하고 어우러진 그 다음에 달빛하고 어우러진 것을 컨셉으로 해서 잘 살리면 너무나도 좋다. 그 다음에 도심하고 멀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심리적인 이런 차원에서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칭입니다만 밤길 명상 트레킹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야간 관광 활성화되려면 그 사례를 좀 여수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여수가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커서 요즘은 3천만 명 이상이 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수 낭만포차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수시는 어떻게 했냐면 홍대라든가 서울에 유명한 그 밴드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여수에 무료로 숙박하게 하고 수익은 니네가 벌어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버스킹 공연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어필해서 낭만포차거리가 쫙 깔리면서 젊은 애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됐거든요. 너무 밤에 야간에 조용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젊은 사람 얘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여행을 주도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홍보를 해줘요. SNS로. 군이나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홍보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특징인데 요즘 먹방 워낙에 많이 이제 유행하고 하니까 그 부경시장이 갖고 있는, 특히 단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K갈릭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요. 마늘, 그 다음에 아로니아가 엄청나게 유명하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성이 있는데, 웰리스라든가 휴양, 치유, 여행이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건강 관련되는 걸로 하는데, 아로니아 같은 게 미화, 노화 방지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쪽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그 마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됐잖아요, 먹고 나서.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렇게 좀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결국은 야장하고 연관도 되고 패러글라이딩 온 친구들한테 쿠폰을 줘서 연계할 수 있게 바우처를 주어서 상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바우처 주는 활동은 단양군에서 잠깐 동안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일시적으로 예산 떨어졌을 때 잠깐 하는 건 효과가 없고요.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위 내에서 일부 예산 분담해서 하거나 하고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꾸준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단양 패러글라이딩 장소는 연간 활공장 활용 일수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 지역은 많아요. 저 경주도 있고, 뭐 제주도 있고, 보령도 있고, 뭐 여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지역들은 바람이 세고 여러 가지 일기가 불순하고 해서 150일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워낙에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젊은 패러글라이딩 인구,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같이 오는 그 젊은 관광객들을 밤의 문화로 연결시키는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강도 명당마을이 있더라고요. 77년도에 개관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활용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군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뭐 워케이션이 워낙 대세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일반 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디지털 노마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타 지역에서도 단양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선도적 지위라든가 이런 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단양군도 앞서서 이런 걸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 살기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 일주일 살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어디 가면은 짧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한 달 살기라든가 일주일 살기 하고 싶은 욕망이 좀 큰데 단양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단양일기라는 표현으로 해서 브랜드화해서 단양 일주일 살기 이런 거를 그 좀 단양만의 고유한 내용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관광 주민증 관련해서는 독보적으로 단양이 많이 가입해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가입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각 그 관광 시설 업체들하고 그 주민증 주최하는 데하고 해서 가급적이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가입하는 것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입만 하고 탈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가입했다는 거는 그만큼 단양에 또 관심이 많다는 거라서 잠재적인 어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좀 꾸준히 활용하고 그 안에 있는 내실이 있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실제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연계, 요거는 이게 보니까 단양이 갖고 있는 지역적 장점이요. 동쪽으로 소백산이 있고, 남쪽으로 월악산이 있고, 북쪽으로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 있고, 멀리는 태백산도 있고 한데요. 그 지형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지자체들이 충북, 제천, 단양, 영월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지역은 유산점들이 많고 지형이라든가 카스트 지형, 석회암 지역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남한강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게 이제 충주호라든가 청평 충북 그 호수로 또 연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4개 지자체들이 연합하는, 왜냐하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요, 저는 아까 청양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행정구역상 얘기하는 거는 단양만 홍보하고 싶어 하는데 외부인들은 단양을 거점으로 한 그 지역까지 같이 보고 싶어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동, 초광역 마케팅, 초기초단체 마케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례가 제일 많은 게 아까 강진 푸소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강혜영이라고 그래서 강진, 해남, 영암 이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 출자해서 마케팅 조직도 만들고 현지에 있는 관광 사업자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속고양, 속초, 고양, 고성, 양양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BTS라고 또 있어요. 보령, 태안, 서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지리산권도 있고 가야산권도 있고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청양이라고 해서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이 보는 단양에 대한 관점을 보면 제천, 충주, 영월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 영월은 또 특히 왕산암 때문에 되게 유명한 지역이 됐고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엮으면 훨씬 더 우리한테 단양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제가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요. 그 마무리를 하시자면은요. 이게 왜 오래 머물고 그다음에 다시 찾고 살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관광에서요. 특히 인구 감소 도시잖아요. 89개 인구 감소 중에 하나인데 관광객 1인당 이제 실제로 이제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정주인구 1인당 감소했을 때 줄었을 때 관광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 효과가 숙박 관광객이 8명이 오면은 1명 돌아가신 거에 대한 대체 효과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8명을 유치해서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일 관광객 같은 경우는 10배, 80명 정도를 유치해야 되는 건데 당일 유치보다는 숙박 관광객 유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치는 단양이 워낙 잘해왔는데 숙박 관광객을 유치해서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 체험 관광 노력은요, 우리 단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 시도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단양이 더 앞서야 되고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진호 우리 대형 많은 준비해 주셔갖고 열정 넘치는 발표 감사하고요. 앞서 두 분은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중간에 짧게 하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자장의 역할은 정해진 시간에 끝내는 게 자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시 45분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질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하시는 분들은 단양 포럼 회원이시면서 제가 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간을 제가 5분 했더니 8분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5분만 드릴게요. 그래서 5분으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진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광의 변화가 있는데 발로하는 여행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저도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적의 달이라던가 몇 가지 컨텐츠가 되게 훌륭하다 그런 걸 잘 살리면 경쟁력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관광의 핵심은 재방문을 높이는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계속 유입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재방문을 좀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충북 단양에. 이런 문구를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자꾸만 재방문하고 싶은 단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결국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무언가 변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선도 우리 팀장님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도입니다. 시간이 갑자기 5분으로 줄어가지고, 좀 난감하긴 한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투박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아까 윤사연 박사님이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는 데는 좀 폭을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체류형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인데요. 저는 왜 체류형 관광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오래 머무를수록 행복한 단양이라는 태그라인을 가지고 그 대안의 하나로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B2B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 경기 침체, 생활인구 부족이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양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선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단양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단양은 연평균 9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살짝 찍고 지나가는 당일 방문객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 2만 7천의 작은 도시이고 전국에서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양이 20년 후에도 즐겨 찾는 관광지로 생존이 가능할지,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지, 그리고 관광 인프라는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건 그냥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금년부터 약 10년간 900만의 은퇴 세대가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66년생부터 75년까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세대는 비교적 여유로운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가나 힐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기론, 기총 등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이 세대를 위한 교육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양군에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주중 3박 4일 또는 4박 5일의 B2B 교육 시스템을 갖춘다면 차별화된 체험 관광 수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풍부한 자금 여력을 갖춘 기업인 위주와 고용노동부의 시니어 그룹에 대한 생애설계 교육 확대 정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이 명확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가장 큰 장점은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주중이나 비수기의 체험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이 집행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역 상품으로 리워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B2B 교육 프로그램에서 끝나지 않고 단양에서 머무는 경험을 한 참가자들이 한 달 살기, 6개월, 1년 살기가 연계가 가능하고 세컨하우스나 귀촌 등 확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워케이션과 디지털 노마드 환경을 지원하고 은퇴자 장기 체류처를 구축하는 등 체류형 관광을 넘어 생활인구 유치로 진화하는 다양한 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체류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단양군의 전략은 단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생활 유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검토한다면 최우선 타겟 시장은 금융권이 될 것이고요. 금융권은 재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르게 선점하고 정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단양군은 오늘과 같은 심포스 지음과 같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서 전략적 접근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시장을 연구하고 개척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타시군과 차별화된 컨텐츠로 체류인구에 유입하는 정책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어야 단양의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단양에는 민간 투자 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 시설과 컨텐츠를 연결된 체류 생태계로 묶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체류를 중심으로 숙박, 음식, 체험, 마을,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역 소득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 경제로 재투자되는 순환경제의 체류 생태계가 작동되는
단양 관광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B2B 프로그램을 제안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받는 사회를 위해 단양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단양의 미래를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단양은 생애 전환과 힐링을 결합한 회복지의 개념으로 생애 전환 힐링 도시로 포지셔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은퇴시장 좀 타겟을 명확히 해서 은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B2B 전략으로 새로운 또 시각을 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소연 우리 교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해진 시간은 지금 5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급해졌는데요. 앞서서 발표해주신 윤소연 박사님의, 윤소연 박사님께서 프로그램,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체류형,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대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유진호 대협력원님께서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역시 제 안에 지금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단양을 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충북, 제천, 충주, 단양, 제천, 단양, 충주 세 곳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진행을 위해서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온달 문화축제를 비롯한 단양의 축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옵니다. 연간 1000만 관광객이라는 숫자도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관광객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작 지역에서 돈을 쓰지 않고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체증과 어수선함만 남기고 떠난다는 국민들의 씁쓸한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이 떠난 뒤 막상 단양의 상권과 주민에게 남는 결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아쉽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20년간 활동하며 수많은 유럽의 선진 지역 재생 모델을 경험했습니다. 약 1200명의 작은 시골 마을인 프랑스 막시악 축제에 재즈 가수 나윤선 씨를 배출한 곳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가 1년 내내 축제를 준비하고 마을 상권과 주민들이 직접 먹거리와 문화를 판매합니다. 핵심은 티켓 수익이나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관광객이 마을에 머무르며 먹고 자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쓰는 체류형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이제 단양의 관광 패러다임도 변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쳐갔는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고 살고 싶은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져야 숙박업과 식당이 살아나고 밤 9시면 문을 닫는 정적의 거리가 반짝이는 문화의 불빛으로 살아납니다. 결국 지역 경제는 관광객의 숫자가 아니라 체류 시간이 결정합니다. 앞으로 단양의 관광 정책은 단순 관광 도시가 아닌 정주하고 싶은 도시,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정주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중독으로 방 안에 갇혀 사회적 공감대를 잃어가고 부모들의 근심은 깊어집니다. 고령화 속에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노인성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이제 치유는 한가로운 휴식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정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의 수많은 힐링 사업은 단순한 꽃길 조성이나 또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양과 충청북도가 추진해야 할 치유도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단양이 가진 소백산, 남한강, 천연동물, 맑은 공기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안전지대라고 받아들이는 신경미학적인 자산입니다. 단양의 독보적인 자연환경, 그리고 충북의 한방과 문화자산 위에 키스트 뇌과학연구소,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그리고 서울시대 등 국내 최고 연구교육기관의 과학적인 검증 기술을 결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북 북부권, 광역, K-아트 테라피, 힐링,
메가벨트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 뇌과학 치유 플랫폼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치유도시는 단양군 단독의 예산이나 사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문화, 복지, 보건, 관광이 결합한 융복합 정책이기에 충청북도, 중앙부처,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광역단위의 거버넌스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전체가 치유와 힐링의 커다란 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광역 치유벨트의 가장 핵심적인 선도 거점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이 가진 고유 자산들을 첨단 뇌과학 및 문화예술과 어떻게 연계하여 광역판 안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할 것인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민과 행정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공간, 광역 벨트를 키워드로 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별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효 인프라 기반 체류형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제로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토목 지향, 체류형 힐링 사업 추진, 광역 연계 문화벨트 구축 등 3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충북도는 500여 개소 소유 시설 중에서 유효 시설 현황 정보 공개 자체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별도 자료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이자 빛과 그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신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지역을 살리는 산업으로 각광받았지만 시대가 변하며 현재는 매포 지역 일대를 거대한 시멘트 공장의 길목에서 가로막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환경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와서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지금 단양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절실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시대적 문화를 역발상으로 전환하여 문화적 스토리를 씌워 재탄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폼피두 센터가 의도적인 공장형 디자인으로 세계적 미술관이 된 것과 비교할 때 성신양의 매포 공장은 독특한 공장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화 시기 주민들의 생계와 삶이 깃든 실제 역사와 스토리 또한 깃들어 있어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색채화했을 때의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마련했습니다. 이거 자체인정과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성신양의 공장 지금 저희 보시면은 굉장히 그 뿌옇고 시멘트로 덮여 있잖아요. 이거를 컬러링 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훨씬 이미지가 달라지죠. 마치 pompidu 센터의 한국형처럼.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화예술을 입힌다면 세계적으로 훨씬 매력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지역과 공생할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성신양이 또한 시멘트 산업을 넘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역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신양의 청소비만 해도 한 번 청소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해요. 여기에 컬러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지역의 기존 시설과 유효 공간도 유기적인 치유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천동 치유 호텔과 성신양의 폐광산은 빛과 소리를 활용한 동굴 미디어 명상 공간으로 재생하고 구인사는 스님과 함께 무건 수행과 예술 프로그램을 결합한 현대인의 명상 쉼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양의료원의 유효 공간에는 정밀 장비를 구축하여 뇌파와 심박을 측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뇌건강 관리 거점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 발표문의 이 부분을 제가 첨부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도, 산업도, 도시의 가치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장을 보고도 누군가는 비용을 보고 또 누군가는 하나의 산업유산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봅니다. 결국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발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안목을 바꾸면 지역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순간 도시는 서서히 선택받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미래는 준비된 지역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미래를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치유와 힐링을 기반으로 한 삶을 회복시키는 도시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본혁 단양군청 관광건설부 관광과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구보열입니다. 짧아졌는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감성관광이 단양에 머물게 한다라는 주제로 최근 그 국내 관광의 트렌드 변화와 우리 국내 관광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그 단양의 그 관광은 팔경 관광지와 청정계곡 그리고 또 세 개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한 그 수학여행과 단체 관광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그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 소득도 높아져서 자연경관에서 체험시설로 변화하였고 우리 군도 그런 그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온달관광지 개발을 시작으로 아쿠아리움, 만천하 스카이워크, 잔도 등 체험 관광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그 가장 큰 그 대형 선호배 리조트니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패러글라이딩 체험과 캠핑 증가로 천만 관광객이 이를 찾고 있는 앞으로는 미래를 대비해서 또다시 변화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 관광 체험시설이 넘쳐나고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 전략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감성을 더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객 유치하는 방안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규모 관광시설의 확충 중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관광 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집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그 관광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내 관광의 추이는 2025년도 국민 여행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여행의 경험률과 횟수, 일수, 지출액은 코로나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하고 여행 시기는 주말이 가장 많고 명절 연휴, 일시국의 4.5일째 확대에 따라서 2박 3일 이상의 여행 횟수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방문지는 지명도 볼거리를 위주로 하고 여행 정보는 과거 방문 경험과 주변인의 추천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지 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 감상 그리고 음식 관광, 휴식 순으로가 조사되고 이동수단으로는 자가용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숙박으로는 편리한 리조트와 호텔은 선호하고 펜션, 캠핑 여행이 감소하는 쪽입니다. 이에 우리 그 관광 분야 성과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과 지역 관광 발전 지수 등 여행 정보 사이트 인기 검색어 2등 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그 관광 산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와 KTX 이응 완전 개통에 따른 서울, 부산 접근성 강화가 있고 그리고 2032년 제천 영화관 고속도로 준공 그리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인기에 따른 외국인 인구 유치 전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그 민성국이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온달관광지 야간 경관 명소 사업과 그리고 다리안 유소스텔 재생 사업, 또 담침물원, 단양강 순환길, 명승문화 마을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단양군의 그 관광 전략은 첫 번째 머무는 공간 조성 및 연계입니다. 다리안 유소스텔 재생 사업은 치유 관광의 목표로 웰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담침으로는 4계절 관광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할 것이며 기존의 휴양림과 캠핑장은 지속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 중인 단양역 관광개발 사업과 울산 골프리조트 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광 사업과 각 관광지의 명재 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활용 이유는 그 지질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석회암 지형, 동굴, 카르스트 지형은 살아있는 지구의 역사 교과서로서 교육과 관광을 연결하여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고수동굴부터 천동리 구간까지 탐방로를 개설하고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여 전문 해설을 강화하고 낮에는 지질 명소와 역사 유적 탐방 그리고 밤에는 소백산 별 천문 자원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지질 생태 천문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코스 테마 상품 개발입니다. 방문 기간별, 구성 인원별, 테마별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이음 완전 개통에 따른 수도권 및 경남권 관광 유치를 위한 순환버스와 야간 경관 시티 투어, 그리고 또 대중교통으로 방문이 어려운 우리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상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간 관광 명소로서의 그 체류형 관광지 전환입니다. 야간의 볼거리로 단양간 장도 고수동굴 경관문수, 시가지뿐만 아니라 온달 관광지 야간 관광 명소를 개발하여 야간 8경을 선정하여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대형 관광 개발 사업에 관한 방향입니다. 대형 관광 개발 사업은 많은 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대형 사업장은 최소 3, 4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또 관광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따라서 관광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과 연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제어 정책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단양 8경 등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체험 관광지 개발에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국내 관광 수요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루섬 기적의 다리는 국내 최장 617m의 하이브리드 현수교라는 장점을 넘어 시루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방문객에게 감동을 전달하고, 다리안 유소 호텔은 소백산의 향기와 웰니스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나야 합니다. 낮에는 화려한 빛을 보고 눈이 호강하는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다시 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탈거리, 살거리, 놀거리, 배울거리 등 여러 가지 즐길거리와 역사, 문화, 예술, 스토리를 연계해서 감성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체리형 관광 전략으로 단양군의 5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넘어서 기억을 추억하고 남을 수 있는 감성 체리형 관광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